예, 오늘은 자세 교정과 통증 예방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세 교정과 통증 예방이라는 주제로 오늘 어떤 교사 연수회에 가서 강의를 이러한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와서 생각해 보니 약간 좀 이러이렇게 진행을 하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 마음에 좀 약간 조금 다시 복귀하는, 바둑으로 치자면 복귀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부 삼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기시공 시공이란 제 이름 앞에 이렇게 소개로 나간 기시공 시공이라는 글씨는 이 채널, 즉 기시공 시공이라는 채널에 맨 처음에 올렸을 때 아마 기시공 시공의 목적과 뜻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올린 영상 제목과 같습니다. 우선은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은 명을 잘 받고 태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운을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덕을 쌓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해서 자신의 공을 높여야 된다, 공력을 높여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이운 삼풍수 해서 기시공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인간은 기가 있죠. 그 다음에 운이라고 하면은 때를 얘기합니다.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공은 어떤 공간을 얘기하고, 환경은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의 간자는 다 사이간자죠. 이러한 사이, 공간, 틈을 알아서 유지하고 수용하고 아니면 극복하고 또는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입체적인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어떤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베풀 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푸는 데는 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외시가 있고, 무외시가 있다 그러죠. 제시라고 하면은 재물로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외시라고 하면은 어떤 두려움, 어떤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법시라고 하면 법시가 있죠. 법시라고 하면은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어떤 보시는 배품은 시는 무주상보시라고 하죠. 어떤 상이 없는, 조건이 없는 배품. 이런 배품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공력을 키우는 그런 것으로 정리를 해서 기시공, 시공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 시간, 공간 다 사이간자를 쓰고 그 공간 틈새가 다 있다는 얘기죠. 즉 기라고 하면은, 인간의 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그냥 바이오 리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신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고조기가 있고 조조기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신체 리듬 21일, 그 다음에 감성 리듬 23일, 지성 리듬 33일 주기로 움직이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곱해서 365일로 나눠보니까 58년 한 3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양의 영리의 육식갑자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처럼 어떤 일정한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흐름이 있는데 그 어떤 부침이 바이오리듬상으로 고조기가 있으면 조조기가 있고 조조기가 있으면 고조기가 있고 그런 부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조기 때는 잘 나가고 조조기 때는 좀 불리하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조기 때 잘 풀릴 때, 잘 나갈 때는 잘 나갈 때가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조기 때 밑에 하양 곡선에 에너지가 속해 있을 때는 조금 불리한 기운이 불리한 때라고 알고 있고, 그러나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여기에서 앞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목화, 토금수 했을 때 이 왼쪽 목화를 양으로 보고 금수를 음으로 봤을 때 그 중앙에 토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틈이 있다는 거죠. 그 틈이 중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고조기 때 좋다고 알고 있고 조조기 때는 나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리듬에서 보면 고조기에서 저조기로 올 때 이 가운데 이 변화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그래서 위험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조기에서 고조기로 올라갈 때, 그래서 이 가운데를 어떻게 알아서 지키고 유지하고 또 수용하고 또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자, 알아서 조언하고자 하는 것이 일종의 시공이다. 베풀고 공을 완성한다. 어떤 코칭을 하고 힐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음과 양을, 즉 양이 지나치면 음쪽으로, 또 음이 지나치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조화롭게 그 선택에 대해주겠죠. 변화무쌍하게 일정한 틀이 없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다 하는 그런 것들로, 이 밑에는 기시공에서 세 가지 관념의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목화 토금수는 어떤 분석적 사고의 기능, 즉 분석적 심리학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에는 어떤 통합이 되겠죠. 음과 양이 통합이 된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장자에서 얘기하는 혼돈이 되겠습니다. 혼돈왕, 남해왕, 북해왕 이렇게 되면 이 혼돈의 영향으로서 합일이 되어지면, 이 상태에서는 어떤 통합적 직관의 세계, 어떤 통합적 수행관에 해당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넘어서 어떤 초월적 경지로 들어간 것을 분석적 심리학과 어떤 통합적 수행관에 입각하여 입체적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한방을 추구한다. 한방이라면 가장 적절한, 가장 수승한, 가장 완벽한, 가장 적정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죠. 주먹 한 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모토로 해서 기시공, 시공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세 교정과 통증 예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기시공, 시공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증상에 의한 예방과 치료라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죠. 왼쪽의 그림은 왼다리가 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다리가 긴 경우, 이 그림에서처럼 보시죠. 자, 왼발이 긴 경우는 이렇게 역학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이 그림처럼 그림을 보시면 내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왼다리가 긴 사람은 소화기 질환, 소화기 계통, 또 비뇨기 계통의 질환이 잘 일어나는 체질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오른다리가 길 경우에는 호흡기와 순환기 계통의 질병이 잘 일어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변형이 일어난 사람의 어떤 질병의 패턴이 있고, 또 이 반대로 오른다리가 긴 경우에 사람들의 질병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의 패턴을 예방하고 치료에 도움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균형을 맞춰주면 예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죠. 그러면 왼다리가 길 경우에 한번 보죠. 저 여기에 가로 안에 좌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이 좌자라고 쓰여져 있는 거 왼다리가 길 경우에 나타나는 그 포인트, 나타나는 통증 부위입니다. 불편한 부위. 즉, 왜 보십시오. 자, 뒷면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왼다리 오른쪽에는 왼다리가 길 경우에 하체, 상체 구분 없이 다 오른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으로 보겠습니다. 전면은 왼다리가 긴다는 거죠. 왼다리, 왼쪽이 이쪽이 되겠죠. 왼쪽이 긴데 보십시오. 전부 다 좌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체는 전면에 나타나고 뒷면하고는 반대로, 즉 왼발이 길 경우에 하체는 전면에, 왼쪽 다리 전면에 나타나고, 복부는 반대로, 저 보십시오. 이 왼쪽이라고 되어 있죠. 좌측이라고. 이 하복부와 이 위에 배는, 즉 왼다리가 길었을 때 오른쪽에 나타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팔을 보십시오. 팔도 전부 다 왼쪽이 길 때 나타납니다. 이쪽이 반응이. 그 다음에 예외로 이 옆에 갈비뼈 이쪽은 여기에 우측이라고 써져 있죠. 이것은 역시 뭡니까? 왼다리가 길 때 여기는 반대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왼쪽 다리가 길 경우에 여기 갈비뼈는 왼쪽 다리가 길 때 그대로 나타나고, 이쪽 오른쪽은 오른다리가 길 때, 하복부는 오른다리가, 하복부하고 중복부는 오른다리가 길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역학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다리가 길다 했을 때 통증이 전부 다 오른쪽에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를 통해서 이 다리 길이를 교정하고 골반을 교정하고 아픈 부위 통증을 해소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자 보시죠. 우리가 지렛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지렛대를 중심에 놓고 왼쪽이 무겁다 했을 때는 오른쪽 제일 끝에 그 무거운 것과 비슷한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균형이 잡히겠지요. 그 중간쪽에 놓으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왼쪽 다리가 길 경우에 통증이 뒤에 나타난다 그랬죠. 가장 왼쪽 다리와 가장 멀리 있는 이곳을 두드려 주거나 주물러 주었을 때 왼쪽 다리가 교정이 짧아지고, 또 짧아졌다고 하기보다는 오른쪽 다리가 길어지고 풀어주니까 긴장되어졌던 게, 왼쪽 다리가 기니까 오른쪽 다리가 통증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면, 가장 바라고 멀리 있는 풀어주면 이쪽 다리가 길어져서 균형이 맞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만 만지면 되느냐? 또 아닙니다. 즉 즉 왼다리가 길 경우에, 왼다리가 이쪽이죠. 왼다리가 길 경우에 보십시오.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여기 팔 여기 아래 왼쪽이죠. 왼쪽. 여기를 두드려 주거나 문질러 주거나 비벼 줬을 때도 다리가 교정이 된다는 거죠. 왼다리가 긴 경우가. 그러면 여기를 만져도 되고 여기를 만져도 된다.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 삼아서. 그러면 두 가지 다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그 인체 원리상 전식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귀에도 우리 인체의 모든 통증 반응구가 있고요. 그 다음 손에도 있고요. 발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만져도 다 자극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그 부위, 핵심적으로 어디하고 가장 적합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처치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새 뭐 텔레비전에 나와서 톡톡요법이다, 또 뭐 반사요법이다, 뭐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만, 결과만 보여줬지 이 과정이나 아니면 이러한 원리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요법들 자체가 참 훌륭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훌륭하게 이렇게 만들어 내놓았으나 거기에 따른 왜 그러는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애워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 증상, 모든 증상을 다 혈자리 어디 점 포인트를 다 애워서 이렇게 하기는 참 이렇게 그 애우는 힘이 약한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앞에서 설명드린 이러한 이 장족, 단족, 다리의 길이에 의해서 즉 호흡기질환과 비뇨기과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체질과 즉 호흡기와 순환계통이 이렇게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체질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의 길이에 따른 통증 부위가 이렇게 이러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만 알게 되면 우리 경락의 어떤 응용 원리가 있습니다. 즉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그러니까 병이 머리에 있을 때는 손 발끝의 양경이라든가 또는 배가 왼쪽에 있을 때는 오른쪽이라든가 또는 질병이 앞에 있을 때는 등이라든가 등에 있을 때는 배라든가 하는 그런 서로 대칭되어지는 곳을 선택을 하죠. 그것을 자극을 해주다 보면 질병이 해소가 되고 통증이 해소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알고 응용을 한다면 어떠한 그 처방도 편도선이든 족저근막염이든 아니면 또 뭐 소화불량이든 어깨 통증이든 다 개선할 수가 있다.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경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락이 예를 들어서 이 전면으로 흐르는 경락이 폐, 대장, 비위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십시오. 자, 이 전면 안쪽으로 흐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면 바깥쪽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팔다리를 한번 보십시오. 몸은 무시하고 이 다리는 바깥쪽으로 밑에 전면 바깥쪽으로 흐르고 이것은 전면 안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음양은 서로 상반되게 포인트를 정하라고 그랬죠. 정반대로 지렛대 올릴 생각에서 전면 내측으로 흐르는 것은 상체는 하체로 대응하고 하체는 상체로 대응하고 좌측은 우측으로 대응하고 그런 것처럼 전면 내측으로 흐르는 이거 경락은 전면 외측으로 흐르는 경락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면에 내측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체 외측으로 전면 외측으로 흐르는 경락으로 대응을 해주고 그러니까 폐경은 위로 대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장경이죠. 이곳은 전면의 외측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쪽 하체에 전면의 내측으로 흐르는 경락으로 즉 대장은 비장경으로 비장은 대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것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넓고 이것은 흥부고 이것이 이제 사람으로 대입을 한다면 이것이 배짱이고 이것이 개미다.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본다면 흥부는 넓으로 일반적으로 음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배짱이는 개미로 대응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폐가 배짱이가 되고요. 대장이 흥부가 되고 그 다음에 위는 배짱이가 되고 그 다음에 비장이 놀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짱이와 이것이 지금 배짱이가 됩니다. 폐가 배짱이는 이쪽 개미하고 짝을 맺을 수가 있고 여기에 대장은 흥부가 되죠. 그 다음 비장은 놀부가 되고 이 대장과 비장이 짝이 되고 그래서 서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폐경으로 이쪽으로 문제가 통증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쪽 비장 안쪽으로 흐르는
바깥쪽으로 흐르는 내측 바깥쪽으로 흐르는 위경을 두드려 주거나 이 무릎 아래 또는 팔꿈치 아래 두드려 주거나 자극을 해주거나 비벼주면 통증이 해소가 된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대장경 쪽으로 어깨, 경관절 이런 목 쪽이 아프다. 그러면 이 대장은 이쪽 비장경으로, 즉 대장은 흥부죠. 흥부는 놀부로, 놀부는 비장. 무릎 아래 이쪽 전면 안쪽으로 흐르는 이 경락을 문지르거나 두드려 주거나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왼쪽 어깨가 아프다, 대장 경락 줄기로 이렇게 아프다 했을 때는 이쪽 팔에 이쪽 그 비장경 이쪽을 두드려 준다면 그 해소가 균형이 잡아진다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면경으로 살펴본 거고요. 그다음 후면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후면이라고 하면은 차렷했을 때 팔 뒤쪽으로 흐르는 이것이 후면 내측으로 흐르고요. 이건 후면 외측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뒤로 이 몸은 상관없이 무릎 아래로 이건 후면 외측으로 흐르고 양이니까 그 다음에 후면 안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것이 심장, 소장, 방광, 신장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장은 제갈공명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서경덕이 되겠습니다. 소장은 서경덕이 된다고 보고요. 방광은 조조. 그 다음에 이쪽 신장은 서문덕이 되겠습니다. 병금년에 어떤 병금년전에 나오는 수호지에 나오는 어떤 바람둥이죠. 그 다음에 이쪽은 소화담, 소장. 이렇게 구분을 대응이 예를 들어서 이 심장은 조조, 방광하고 짝이 되고 상대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장은 신장하고 상대적이라는 얘기죠. 서로 조절이 음양, 시소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신장 쪽으로 이쪽 안쪽으로 통증이 있다. 식경적으로. 그러면 이거와 짝이 되는 것이 방광이죠. 방광 이쪽 무릎 아래 이쪽 외측 후면으로는 외측을 자극을 해주고 비벼주거나 문질러준다면 이것이 해결이 된다. 이 부위뿐만 아니고 심장과 관련된 질환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역학적 구조에 따른 어떤 물리적인 부피를 따져서 물리적인 자극으로도 되지만 이 경락으로도 통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면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말 그대로 측면, 옆면이죠. 이거는 옆면 안쪽으로 흐르죠. 팔 쪽은. 그 다음에 옆면 바깥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측면 말 그대로 외측으로 흐르고요. 측면 안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이것은 심포가 되고, 삼초가 되고, 담이 되고,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물로 비유를 해 봤을 때 심포는 공자가 되겠습니다. 안다 하는 거죠. 삼초는 모른다 하는 영감무상한 이거는 손오공이 되겠고요. 이 담경은 장비가 되겠고 간경은 간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포의 공자는 이쪽 관은 담경하고 짝이 되고 담경은 관운장이라고 했죠. 장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삼초는 손오공에 해당이 된다면 손오공은 관운장하고 짝이 되고 그래서 이쪽 안쪽 부위로 심포는 이쪽 담경으로 또 삼초는 간경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래서 팔꿈치 아래 무릎 아래 쪽 흐르는 부위로 대칭으로 대응한다. 즉 심포 이쪽에 통증이 있을 때 심포와 관련된 있을 때는 이쪽 무릎 아래 바깥쪽을 자극을 해주고 이쪽 손의 팔꿈치 바깥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 어깨 이 견갑골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쪽 간경 무릎 아래쪽을 자극을 해준다. 그래서 왼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른쪽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왼쪽 서로 상반되게 가장 입체적으로 상반되게 대응을 해주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실습을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꼭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분은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린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왼쪽이 길다, 다리 길이를 측정해 보니까 그러면 오른쪽으로 통증이 전체 오른쪽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왼발이 길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여기를 자극을 해주거나
즉 오른손에 여기 오른손 이쪽을 자극을 해주면 다리 길이가 똑같아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만약에 편도선이다. 편도선이 다리가 긴 쪽, 왼발이 길다. 왼발이 긴, 여기가 왼발이죠. 왼발이 긴 쪽으로 항상 편도선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에 그림에 보시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왼발이 긴 사람 이쪽에 편도선이 항상 왼쪽에 나타나고 왼발이 긴 사람은 왼쪽에 나타나고 오른발이 긴 사람은 오른쪽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편도선에 대한 처방을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왼발이 길다. 왼발이 왼쪽이 그러면 통증이 이쪽에 오른쪽에 나타난다는 거죠. 뒤에. 그러면 앞에를 한번 보죠. 경락을 목이 여기죠. 여기 그러면 이게 대장입니다. 대장이 목 쪽으로 가고 또 여기에 보면 위장이 목 쪽으로 갑니다. 목이 위장에 문제가 있을 때, 대장에 문제가 있을 때 편도선이 또 생길 수도 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위장의 경락에 더 가깝겠죠. 그러면 여기 여기 왼쪽이 길다고 했습니다. 왼쪽이 기니까 오른쪽에 통증이 나타나죠. 즉 오른쪽에 통증이 나타나니까 이쪽에서 이쪽이 왼발이 길면 여기가 있으니까 반대쪽에 즉 여기에 위경하고 짝이 되는 것이 폐경이라 그랬죠. 이쪽 왼쪽 폐경을 여기 왼쪽이라고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쭉쭉쭉쭉 두드려주거나 주물러주고 하고서 침을 삼켜보라 그러면 바로 통증이 경감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장이죠. 이게 또 대장 쪽으로. 그럼 대장하고 짝이 된 것이 바로 비장입니다. 이쪽. 그러면 왼쪽이 항상 긴 쪽으로 편도선이 부었다 그러면 오른쪽을 만져줘야 되겠죠. 오른쪽에 그 비장경 이쪽 이를 두드려주거나 비벼주거나 하면은 편도선이 통증이 경감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방을 구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드리거나 문질러서 이렇게 다리 길이가 같아졌다고 하더라도 또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똑같아야 또 틀어집니다. 그러면 꾸준히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길이를 측정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이 영상 밑에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그러면 이 다리 길이 측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영상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거에 어떤 다리 길이를 확인해서 길고 짧고로 확인해서 교정하는 방법. 짝꿍둥이 짝다리 교정법. 이건 두드려 가지고 했을 때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똑같아진다.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짝꿍둥이 짝다리 교정법. 그리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영상인데 여기는 골반을 교정하는 처진 골반을 위로 치켜 올리는 거고요. 이거는 치마가 한쪽으로 자꾸 돌아갔을 때 교정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이 골반의 다리 다리 길이를 측정을 했을 때 다리 길이가 골반에 문제가 있는지, 요추에 문제가 있는지, 또 목에 문제가 있는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문제, 환추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리 길이를 교정하는 방법이 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래 댓글란에 주소를 링크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두서없이 빨리 좀 서둘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효과를 보셨다 하시는 분은 아래 댓글에 댓글을 올려놓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